그럼 암으로 얼마나 입원할까요? 보기 4가지 드리겠습니다. 1번 7.2일, 2번 17일, 3번 46일, 4번 107일. 정답은 오늘은 실비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은 들여다봐야 할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요즘 성인 중에 실비보험 없는 분들을 만나는 게 오히려 드문 일이 됐을 정도로 실비는 거의 국민보험이 됐죠. 그런데 문제는 실비가 있는데도 그것과 중복되거나 사실상 활용도가 거의 없는 특약들을 매달 꾸준히 납입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보험을 유지하고 계신다면 내 보험 구성을 다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험이라는 상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부터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험은 적금도 아니고 투자 상품도 아니고요. 그냥 위험에 대비하는 소비 항목이거든요. 우리나라 가구의 월 평균 보험료 지출은 약 29만 7,741원입니다. 20년 납입하면 7,145만 7,840원인데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3분위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 수준이 275만 711원인 걸 감안하면 소득 대비 보험료 지출이 과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험을 열어보면 보험으로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시거나 기대를 품고 특약을 몇십 개씩 가입하는 경우도 계신데 보험은 저축 재테크가 아니라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엄청 이득을 보거나 그런 경우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단순 지출로만 보셔야 하고요. 그럼 왜 이렇게 소득 대비 지출이 높을까 해서 자료를 찾아보니 보험 가입자 중 약 50%에 가까운 인원들이 개인적인 지인과 보험 설계사 친지를 통해서 가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뭐 아는 사람이니까 잘해줬겠지. 내 보험을 뭐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점검 안 하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얼굴만 보고 가입하는 사례 많이 봤고요. 그래서 핵심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월 보험료 안에서 꼭 필요한 보장만 갖추는 게 진짜 현명한 보험 관리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는 특약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드릴 거고요. 내 보험에 이런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체크해 보시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보험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엔 불필요 특약과 보험 찾는 방법까지 안내 드릴 거고요.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불필요 특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상 관련 특약인데요. 화상 진단비, 중대한 화상, 화상 수술비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 화상 관련 특약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화상 진단비부터 살펴보면 약관상으로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일 때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심재성은 표피 전층과 깊은 진피층까지 송산된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진단금 받는 게 쉬운 특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화상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는 29,277명이라고 나와 있죠. 대한민국 인구가 5,160만 9,121명이니까 단순 계산으로 비율만 따져 본다면 0.05%의 환자가 받는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1도 화상은 또 안 되고요. 2도 화상인데 표피 전층과 얕은 진피층까지 손상돼서 포자성으로 판단되면은 보험금 지급 안 되고요. 깊은 진피층까지 손상된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이어야 하니까 그 확률이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중증 화상으로 산정특례 진료 현황 인구를 보면은 2024년엔 3,216명인데요. 역시나 단순 확률로 본다면 0.006% 확률입니다. 화상으로 중증까지 가입 정도면 산정특례 제도로 국가에서 1년간 95%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비급여로 하더라도 실비보험에서도 보상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상 수술비의 경우도 화상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받는 건데 수술을 하시면 어차피 실비보험에서도 입원비도 받고요. 수술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 관련 특약은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는 특약이고요. 그래도 내가 꼭 가입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내 직업이 매일 불 앞에서 일을 해야 하는 직업군이거나 혹은 태아보험 및 어린이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도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10살 이하
어린이라면 추천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불필요 특약, 응급실 뇌원비 특약입니다. 응급으로 갔을 때 하루당 1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3,150원을 내야 합니다. 20년간 납부한다면 75만 6천 원인데요.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혹시 응급실에 응급 상황으로 몇 번 가보셨을까요? 응급실 비용은 응급 환자와 비응급 환자로 나뉘고요. 무슨 말이냐 싶겠지만 내 발로 걸어서 갈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비응급 환자로 분류돼서 해당 특약으로는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119를 불러야 하거나 다른 사람의 보험이 필요할 정도로 응급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병원에선 응급 환자다, 비응급 환자다 이걸 따로 얘기하진 않으니까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진료비 영수증을 떼어 보시면 전액 본인 부담금에 금액이 적혀 있다. 그러면은 비응급 환자인 거고요. 응급 환자는 응급 관리료 코드 응급으로서 일부 본인 부담으로 적용된 경우 응급 환자이니까 유의하셔야겠죠. 그래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발로 걸어가는 비응급 환자가 아니라 진짜 응급 환자로 응급실에 몇 번 가셨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응급실에 가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다 천식이었거나 감기 몸살 같은 비응급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응급 상황으로 응급실을 가셔도 실비보험에서도 다 보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비보험이 있다면 굳이 비싼 돈 내가면서 가입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럼 다음 세 번째 불필요 특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골절 특약인데요. 골절은 30만 원 받기 위해서 3,708원을 내셔야 하는데 20년간 내는 돈이 88만 9,920원이죠. 90만 원 받고 싶다면 골절 3번 당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혹시 골절 몇 번 당해 보셨을까요? 일반 사무 직군이거나 혹은 여성분이거나 신체 사용이 덜한 1급, 2급 직군이라면 굳이 비싼 돈 내면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골절 발생 시에 응급실 처치, 엑스레이, CT, MRI, 수술비, 입원비, 재활치료, 약제비 등 다 실비로 보상이 되죠. 그리고 골절 수술비도 수술비로 다 되죠. 상해로 치료하셔도 다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하루 종일 위험한 곳에 노출시켜야 되는 현장직이거나 운정직이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은 가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불필요 특약은 깁스 치료비인데요. 약관에서 명시한 조건을 쉽게 풀어보면 속고 붕대 또는 섬유 유리 붕대를 부상 부위에 뼈나 관절을 둘러서 완전히 고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완전한 통깁스를 해야 하고 반깁스만으로는 지급이 어렵다는 건데요. 통깁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부상이 심한 경우에 시행되므로 사실상 지금까지 일하면서 지급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깁스 치료비는 받을 확률이 조금 더 높긴 한데 너무 소액이고 코드도 다르기 때문에 이 깁스 관련 특약은 내 직업 급수가 상급에 해당하는 소방관, 경찰관, 전기기술자, 현장직, 배달원 등 위험 등급이거나 상해 특약 꼭 나는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실비에서 기본적으로 처치료나 외래 진료비나 엑스레이, 비급여 제로 등은 다 보장 가능하니까요. 그럼 다음 다섯 번째 불필요 특약은 대상포진 진단비입니다. 대상포진이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데요. 안면 신경마비, 어지럼증, 이명, 청력저하 증상을 동반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흔하다고 생각해서 대상포진 관련 특약을 찾곤 하시는데요. 그런데 대상포진에 걸렸다고 해서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암 내 심장처럼만큼은 아니겠죠. 그런데 대상포진 진단비는요, 200만 원 받자고 매달 8,424원을 내야 하고 20년간 내면 202만 1,760원입니다. 그런데 얼마 받는다 그랬죠? 200만 원 받죠. 내가 낸 돈이 202만 원이 넘는데 보험금으로는 2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상포진에 걸릴 수도 있고요. 안 걸릴 수도 있죠. 내가 낸 돈만큼만 보험금이 나오는데 여러분이라면 가입하고 싶으신가요? 저라면 가입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본적인 입원, 수술, 통원비, 약제비, 실비에서도 다 보장받을 수 있고요.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불필요 특약은 질병 입원, 상해 입원,
암 입원 일당입니다. 먼저 암 입원 일당부터 보겠습니다. 암으로 입원 시에 하루에 10만 원 받을 수 있죠. 10일 입원하면 100만 원이고요. 80일 입원하면 800만 원 받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럼 암으로 얼마나 입원할까요? 보기 4가지 드리겠습니다. 1번 7.2일, 2번 17일, 3번 46일, 4번 107일. 정답은 1번 7.2일입니다. 그럼 10만 원씩 받는다고 했으니까 70만 원 받을 수 있겠죠. 내가 낸 돈은 14,750원씩 20년간 354만 원을 내야 하는데 평균 입원 일수로 따지면 70만 원 받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가입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그 돈으로 암 진단비를 가입할 것 같은데요. 암 진단비였으면 800만 원 나오죠. 이 800만 원 가지고 암 입원비 쓰셔도 되고요. 암 통원비 써도 되고요. 항암 치료비, 암 수술비, 다른 치료비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암 입원은요, 암으로 입원을 못하고 통원만 하시면은 못 받게 되는 거고요. 암 진단비는 입원을 하든 통원을 하든 아무 상관없죠. 그냥 암으로 진단만 받으시면 받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질병상해 입원 일당은 합산 28,341원인데요. 20년간 내는 돈은 680만 1,840원입니다. 그럼 하루에 3만 원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227일 정도 입원하시면 681만 원 되겠죠. 그런데 국가 발전 지표인 지표누리상 1인당 연간 의료기관 방문 횟수를 봤을 때 입원 일수는 연평균 2.64일입니다. 약 86년 정도 되셔야 227일 정도 입원이 가능하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비효율적인 특약을 가입하실 건가요? 앞으로 미래의 실비는 자기 부담금이 더 높아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입원비 필요하다라고 하시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금액 대비 가성비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꼭 입원비를 준비하고 싶다 하시면은 저라면 가성비가 좋은 1인실 입원 일당, 2, 3인실 입원 일당 특약을 가입하지 이러한 질병 입원 일당, 상해 입원 일당은 가입을 안 하겠습니다. 실비로도 기본적인 입원비는 받을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불필요 퇴각들 6가지를 알아봤으니까 내 보험에 이러한 게 있는지 체크하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입 당시 받았던 증권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권을 잃어버렸다 하시면 두 번째 방법은 해당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증권을 재발급하거나 홈페이지 및 어플 등으로 다운받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전체 보험사를 한 번에 보고 싶다 하시면요. 내 보험 찾아줌이라고 검색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내 보험 찾아줌 조회하기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눌러서 본인 인증해 주시고 들어가면 내 보험 내역들이 다 나오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내가 못 받은 숨은 보험금은 없는지 한 번에 조회 가능하니까 모르셨던 분들은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내가 빼야 할 것과 점검 방법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이제는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것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장을 제대로 짜려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돼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알아야 어디에 무게를 두고 준비해야 하는지가 비로소 보이기 마련입니다. 통계청이 해마다 발표하는 사망 순위를 보면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매년 상위권에서 빠지질 않죠. 폐렴도 상위에 있기는 한데 폐렴은 실손보험 하나면 웬만큼 처리 가능하고요. 문제는 암이나 뇌혈관, 심장 쪽입니다. 이쪽은 진단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치료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치료받는 동안 직장을 쉬어야 하니까 수입이 딱 끊기고요. 가족 중 한 명은 옆에서 돌봄을 맡아야 하는 상황도 생기게 되고요. 유로비 지출, 소득 감소, 간병 부담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들이닥치는 구조라서 경제적 충격이 엄청 커지는 거고요. 단순히 병원비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가 흔들리는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암 보장부터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보험 약관 기준으로는 일반암 안에는 고해감과 소해감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약관상 보장에서 제외되는 건 유사암 딱 4종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암 진단비는 본인 재정 여력에 맞춰서 설정을 하시고 유사암은 어차피 일반암 보험금의 20% 한도 안에서만 구성 가능하니까 그냥 최대치로 넣어두시면 되고요.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죠. 간혹
뭐 대장 점막내암이라든지 중증 갑상선암이라든지 일부 암들이 유사암과 동일하게 20% 구성하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암 치료비 태각을 함께 설정하시면 보장이 훨씬 탄탄해지는데요. 암 치료비는 예를 들어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표적 약물 치료비에 다빈치 로봇 수술비에 중환자실도 다녀오고 양성자 치료도 하고 그럼 다빈치 수술 1,000만 원, 표적 치료 1,000만 원, 중환자실 500만 원, 양성자 1,000만 원 해서 3,500 받죠. 이게 단발성이 아니라 각각의 치료별로 매년 연간 1회안씩 90세, 100세 만기까지 보장합니다. 그럼 다음 해에 또 암에 걸려서 면역 약물 치료에 중입자 치료를 했다면 1,000만 원 더하기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받게 되고요. 10년 뒤에 재발해도 20년 뒤 전이가 돼도 보장하니까 최초 1회 지급하는 암 진단비에 부족한 점을 메꿀 수가 있겠죠. 이번엔 뇌혈관 질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신체 기관과 다르게 뇌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어렵기 때문에 팔, 다리 마비, 언어장애, 감각 저하 같은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치료를 잘 마친 환자 중에서도 영구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 쪽은 뇌혈관 후유증까지 보장하는 뇌혈관 진단비가 필수적이고요. 기타 뇌혈관 질환과 뇌혈관 장애도 보장하고 내추럴 뇌졸중에서 커버 안 되는 영역을 보장하기에 혹시라도 내 기존 보험이 아직도 뇌졸중 내추럴밖에 없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심장질환 쪽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심장질환 쪽은 혈관이 막혀 생기는 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을 대비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만 있다면 협심증을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협심증까지 대비 가능한 허혈성 심장 진단비가 메인이고요. 그 외에 심부전, 부정맥 등은 심혈관에서도 보장하긴 하나 가성비가 좋진 않아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결국 보험을 대비하는 이유가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허혈성으로 준비하시고 심장질환과 뇌질환은 혈관이 막혔을 때 넓혀줄 수 있는 스텐트 삽입술 그리고 응급 상황에 쓰는 혈전 용해제 등을 같이 대비할 수 있는 특약이 있으면 좋은데요. 그게 바로 순환계 치료비입니다. 해당 특약에선 뇌혈관 허혈성도 포함하고요. 부정맥, 심부전도 포함해서 보장하기 때문에 혈전 용해제 하시면 1,000만 원, 뇌심장 쪽 스텐트 삽입술이나 관상동맥 우회술 수술하면 1,00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혈전 제거술도 1,00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중환자실 들어가면 5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치료별로 매년 보장하고 90세, 100세 만기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진단비에 부족한 점을 메꿔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비는 5종 수술비를 메인으로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간혈, 비간혈, 비급여, 급여, 신의료기술, 약관에 없는 수술 등까지 다 대비가 가능합니다. 또 같이 추가하시면 좋은 게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인데요. 해당 특약은 수도 배관 누수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전거 타고 가다가 타인과 부딪혀서 피해를 주거나 화재 사고로 인해서 이웃집에 피해를 주거나 나의 반려견이 지나간 행인을 물어서 피해를 준다거나 나의 자녀가 친구 집에 갔다가 TV를 파손하거나 이런 상황 등 다 대비할 수 있고요. 실비해선 안 되는 영역이라서 같이 챙기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필수 특약들만 구성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30세 기준으로 월 1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40세도 10만 원 초반, 50세여도 10만 원 중후반대로 완성이 되죠. 구성 내용을 보게 되면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암 치료, 순환계 치료, 수술비에 가성비 특약 이렇게 다 해도 특약이 13개 안팎으로 마무리가 되죠. 이걸 모르니까 특약을 20개, 30개씩 여러 개 채워놓고 가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핵심만 추리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여성분들은 50세가 돼서 10만 원 초반대로 구성이 끝나고요. 실손보험은 매년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오르지만 수술비 특약을 비갱신형으로 설정하시면 20년 납입 후에 90세, 100세까지 보험료 변동 없이 보장이 이어집니다. 자기 부담금도 없고요.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이라서 청구를 자주 했다고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도 아니고요. 실손보험의 약점을 가장 효과적으로 메워주는 항목이 바로 이 5종 수술비라 빠뜨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달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과한 보험료를 납입할 자신이 있다면 사실 전부 다 가입을 하셔도 상관은 없죠.
그런데 대부분 평범한 직장인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출 요인은 보험 외에도 정말 많죠. 그러니까 보험은 저축 재테크가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 내용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은 휴대폰 요금처럼 꼭 소비 지출로 계산하셔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준비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 보험 조각가에서는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으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